7.7절 보존력과 비보존력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에너지라는 걸 좀 살펴보는데, 여기서의 이 세 번째 종류의 에너지에 대한 개념은 여기 이제 내부 에너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의 온도와 연관된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20장이니까 이 다음이죠. 나중에 가면 내부 에너지를 또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공부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내부 에너지는 좀 보다 일반적 정의라고 되어 있어서 열에 관련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 공부했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열적으로 관련된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다. 이거를 지금 자세히 공부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이런 내부 에너지 개념이 열적인 에너지를 생각해서 우리가 뭐 운동 에너지가 마찰이 있으면 막 열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찰과 관련된 에너지는 또 이제 공부할 텐데, 여기 어디에 교재에서도 이제 제시가 돼 있을 텐데, 개가 가지는 내부 열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개가 가지는 열 에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 그리고 내부 에너지의 열을 가지고 있고, 개들의 입자들이 갖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까지 확장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그러면서 이제 보존력과 비보존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보존력은 왜 보존력이냐? 포텐셜 에너지가 관련이 돼서 개의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즉 보존시키기 때문에 그 이름을 보존력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정의를 하기보다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걸 먼저 정의하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걸 그냥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우리 다음 페이지 가보면 7.8절에 이거부터 먼저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 사이 관계. 이 둘이 이제 관계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WG나 WS가 바로 마이너스 델타 U를 결정한다. 이게 이제 교재에는 이게 뒤에 나오는데, 이때 이 WINT라고 돼 있는 게 내부력, 여기서 내부력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불분명해요. 의미가. 내부력이라는 의미가 불분명한데, 여기서의 내부력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구와 물체 사이에 이 중력이 있죠. 그리고 물체와 물체 사이에 용수철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 용수철 힘. 이렇게 이제 물체 사이에 물체들 간에 작용하는, 즉 입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입자 사이의 힘인데, 이 두 가지만 지금까지는 살펴봤어요. 그게 이제 중력과 용수철 힘이에요. 마찰력은 마찰력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힘이라기보다는 물질과 물질 사이의 힘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물질 사이에. 그래서 이 마찰은 이 열을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중력이나 용수철 힘은 작용한다고 해서 열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죠? 중력이나 용수철 힘은 물체의 위치를 변화시킬 뿐이에요. 물론 힘이 작용하죠. 힘이 작용해서 위치를 변화시키는 거지, 이게 이제 마찰에 의한 열을 발생시키는 힘은 아닙니다. 이런 힘들을 이 교재에서는 WINT, 즉 내부력이 작용해서 한 일이라고 한 건데, 이제
뒤에 가서는 이거 결정을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WC라고 결정을 내려요. WC는 마이너스 델타 U. 우리 중간 과정보다는 이제 최종 과정, 최종적인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게 낫지. 그죠? 중간적인 여러 가지 잡다한 설명하다가 나중에 결국 이걸로 귀결될 건데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보존력이라고 하는 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앞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정의했어요? 어떤 힘이 작용해서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변화가 되는데 그 힘에는 용수철 힘과 중력 두 가지를 이제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 WG 중력이 작용해서 변화되는 감소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정의하고 용수철 힘이 작용해서 한 일에 의해서 변화되는 에너지를 탄성 포텐셜 에너지 또는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라고 정의했던 겁니다. 그럼 일반화시켜서 이거를 WC라고 해요. WC. 이때 이 C는 이제 소문자로 뭐 이렇게 쓴 건데 보존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존력이 한 일. 보존력이 한 일에 의해서 변화되는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앞에서는 뭐 중력, 용수철 힘, 여기서는 또 굳이 또 인터널 그랬는데 이게 아니, 뭐 이런 과정을 거칠 바에야 그냥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가 항상 관련이 되어 있다. 보존력이 한 일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변화하는데 보존력이 한 일이 플러스라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 보존력의 예에 이제 우리가 공부한 용수철 힘이나 중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다시 써보면 보존력이 한 일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데 보존력이 한 일은 힘 그리고 변위를 가지고 적분해서 보존력이 하는 일을 구할 수 있어요. 힘을 안다면 양변을 x로 미분해 보세요. 그럼 좌변은 적분했던 걸 미분하면 원함수만 남아야 되고 우변은 이렇게 되겠죠. u를 x로 미분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여기에 이렇게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게 낫지. 그죠? 예.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예. 보존력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율이 되는 거다. 위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율을 보존력이라고 한다. 보존력은 포텐셜 에너지의 부함수이다. 거기에 이제 음을 붙인 거죠. 음의 부를 붙인 것 같다. 음의 부를 붙였다는 얘기는 이 힘이기 때문에 방향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보존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포텐셜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물체의 중력이 작용해서 중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요? 아래 방향으로. 그 아래 방향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이었죠. 중력이 일을 하는 mg 델타 y가 바로 이게 이제 y가 감소하면 마이너스를 이제 붙이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중력이 하는 일만큼 이걸 식으로 써주면 중력이 하는 일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용수철 힘이 하는 일만큼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용수철에서 2분의 1 kx 제곱의 형태였죠. 이런 형태가 된 건 사실은 이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된 게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율이 이미 정의됐던 거예요. 2분의 1 k 델타 x 제곱을 dx로 미분해서 마이너스 kx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 본래는 우리 앞에서 어떻게 공부했어요? 용수철 힘이 마이너스 kx라는 건 이제 실험으로 관찰을 하고 이 힘이 하는 일을 계산해 보니까 2분의 1 k
xf 제곱 마이너스 xi 제곱, 요거의 마이너스가 WS였던 거였어요. 그렇죠?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이.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델타 U로 이렇게 써주는 게 원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U를 2분의 1 KX 제곱으로 두면 되겠네. 그래 놓고 이거는 이제 적분이거든요. 양변을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fx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마이너스 du dx이기 때문에 그렇다. 중력도 마찬가지죠. 중력은 원래 F가 mg잖아요. 이 mg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du dy예요. 이제 x축 대신에 오늘 y축, 중력이 y축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u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u는 mg y라고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돼요? 여기 이미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아래로 mg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향까지 우리가 얘기하면 중력은 아래로 이렇게 작용하니까 아래로 mg, 그래서 u는 mgy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mgy로 쓰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거꾸로 지금 하게 되면 다시 정의를 내리면 보존력은 포텐셜 에너지의 도함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이제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 관계를 설명하라 그러면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적분을 하면 보존력이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의 음의 변화 또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의 마이너스와 같다 해주면 되고, 이걸 이제 미분 형태로 표현하면 fx는 마이너스 du dx가 되는 거고, y축도 있다면 fy는 마이너스 du dy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7.9 그림에서 에너지 도표와 개입 평형 그랬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x의 제곱일 테니까 이건 이제 한성 포텐셜 에너지죠. x하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2차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때 fs는 마이너스 du dx라서 마이너스 kx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평형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인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용수철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물체가 x는 0 이렇게 있다면 물체는 항상 0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오려고 하죠. 즉 우리가 에너지 그림을 그려보면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작아지는 값으로 항상 오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x가 0이 되는 위치가 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값으로 오려고 한다. 그게 이제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거고, 요 점이 이렇게가 되면 그때가 이제 딱 F가 0이 되는 때죠. 이걸 안정평형점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있으면서, 즉 du, dx가 최소이면서, 그러니까 F가 0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래쪽으로.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포텐셜이 이렇게 되는 경우, 포텐셜 에너지가 위로 되는 경우도 여기 최대점이 되면 F가 이때도 0이 되겠죠. 하지만 이때는 불안정하죠. F가 0이 되려고, U가 0이 되려고 항상 하기 때문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물체가 떨어지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은 평형이긴 한데 불안정 평형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안정 평형점은 되돌이점이라고 하는 건 양쪽 끝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물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되돌이점이라고 해놓은 거고, 여기 F가 0이 되는 이 점이 안정평형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U가 이렇게 이제 U가 극대인 거죠. 극대이면서 0이 되는, F가 0이 되는 이 점은 불안정 평형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이제 개념적인 걸 한번 설명해 보고, 연습 문제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좀 잘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단원이 8장에 가면 에너지 보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장에서 공부한 걸 8장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그래서 이 본래는 이제 많은 책이 이게 이제 한 단원에 돼 있는데 우리 책은 두 개의 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서 에너지 보존이 이제 8장에서 역학적 에너지, 예, 비보존력이 작용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변화라든지, 여기 이제 비고립계, 고립계의 에너지, 여기 분석 모형은 다 이게 예제란 얘기죠. 예제를 이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걸 하기 전에 7장에서 먼저 조금 더 이론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의 연습 문제를 7장에서 풀어보는 거예요. 연습 문제는 제가 따로 리스트를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7장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